안녕하세요. 네, 2021년 공인농사 2차 시험 대비 인사 노무관리론 GS 연기 강의를 맡은 이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낯익은 얼굴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인사 노무관리론 가지고 이제 GS 연기부터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곧장 진도 나가지 않을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오리엔테이션 좀 드리고 나서 그리고 강의를 좀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갈 때도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가벼운 얘기들 위주로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가는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드릴 거냐면 그 자료 두 종 지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가 그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었던 강의 계획서가 들어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그러면 강의 계획서는 뭐 이미 다 보신 거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지고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항 보시면 이제 Q&A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GS 연기부터 시작하시는데 이제 공부하시면서 뭔가 궁금한 점, 질문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컨택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듯한데 첫 번째는요. 그 학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시면 그 강사 소개 있거든요. 그 강사 소개 쪽 가시면 제 강사 소개 안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다가 이제 뭔가 질문글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리플라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료도 들어가 있지만 그 이메일이요. 이메일 통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그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서 제가 응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GS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 뭐 그냥 계속 궁금증 있으시면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하나가 더 적혀져 있냐면 일단 뭐 상황이 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긴 하지만 신청 제한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이메일 저한테 남겨주시면 서로 약속 잡아서 일정 잡아서 만나면 되니까 그 이메일 통해서 이제 대면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 뭐 시간은 서로 조율해서 가면 될 거니까 편한 시간 맞춰서 하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컨택 포인트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그 강사 게시판 같은 경우는 지금 질의응답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겠지만 조금 다른 용도로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뭐 혹시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간단한 자료들을 좀 제가 올려놓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라면 그냥 강의 시간에 배포하거나 이제 온라인 강의 업로드 할 거고 그냥 간단한 자료들이 있으면 또 이제 좀 업로드 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교재 정오표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오표 같은 것들도 좀 업로드를 좀 해놓을 거고 뭐 그런 용도로도 쓸 거니까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Q&A 쪽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일정하고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고 일단 뭐 일정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11월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2번이죠.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걸로 끌고 갈 거고 일단 10시에 끝나는 상황이라 더 뒤에까지 갔다가는 귀가상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시에 끝내는 걸 원칙으로 진행할 거니까 뭐 귀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귀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과 시간은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교재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질 듯한데 먼저 교재는 뭐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처럼 2021년 공인노무사 핵심 정리 인사 노무관리 제3판을 가지고 진행할 거고 네, 가지고 계신 이 책이에요. 네, 이 책인데 일단 책 처음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뭐 항상 제가 책을 이제 소개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얇네요. 네,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면 뭐 여러분들 뭐 강의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셨을 거고 그 정보 얻으신 상황에서 그 다른 선생님들 교재 보면은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뭐 이 정도가 가장 평균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쭉 보시면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페이지니까 얇네요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이것만 해도 좀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 쪽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실 수험 쪽에서 그러니까 노무사 강의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4년째인 것 같고요. 제가 수험 쪽으로의 강의 경력을 쭉 헤아려 봤더니 올해가 16년째더라고요. 예, 어쨌든 수험 쪽에서 나름대로 뭐 잔뼈가 굵었다면 굵은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제가 그 해를 강의에 오면서 가지고 있는 철칙이라면 철칙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학원 강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공부의 양을 늘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범위를 줄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강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그냥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꼭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막상 공부해 보시면 페이지는 4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요. 내용이 적지 않아요. 직접 해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는 책 얇네 하면서 만만하게 보셨다가 꼭 뒤에 가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이걸 한 번 더 줄여달라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른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응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꼭 좀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뭐 2기나 3기 가서 이제 모의고사 볼 거니까 GS 모의고사 볼 때 뭐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기도 할 거고 또 보완해야 될 내용도 있다면 보완하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요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150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80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실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쓰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0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0을 정확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논리로 만들어진 책이 요 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책에 대한 개념 그렇게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책 표지 넘기시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역시나 모든 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머릿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교재 쓰면서 가장 자신 없는 쪽이 머릿말이에요. 이상하게 이거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책 자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머릿말에 하시는데 저는 천성적으로 제 자랑을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머릿말은 그냥 구색상의 문제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역시나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목차, 차례가 들어가 있고 이 교재가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나중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잡아드릴 기회 있을 거니까 그때로 넘기시면 되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장별 요약 정리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장별 요약 정리는 어떠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노무사 2차 시험 목적상으로 인사 노무 관련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관점이라면 일단 뭐 이제 인적 자원 관련 표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목적상으로 1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장별 요약정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정리해서 표형태로요. 예, 표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별 요약정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장별 요약정리는요,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들을 보는 용도긴 한데 얘는 생각보다 많은 쓰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스타트하는 거고요. 이제 스타트가 되고 나면 공부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경조도 마찬가지고 인사 노무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뭐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조건 외워서 갈 수 없는 과목이에요. 최대한 익숙해져서 본인의 표현으로 문장들을 만들어서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계속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접하셔야 되는데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접하실 수는 없잖아요. 일단 뭐 아무리 얇은 책이라도 어느 정도의 무게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익숙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장별 요약정리는 한 10페이지 조금 더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16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어쨌든 그 정도가 들어가 있을 텐데, 요거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보시기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들고 다니시면서 이런 내용도 있구나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익숙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다행히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경험을 한 적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학생이요. 갑자기 책을 북 하고 찢었어요. 네. 딱 요 장별 요약 정리만 북 하고 찢었어요. 왜 찢었냐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 찢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은 북 하고 찢어졌어요. 네. 북 찢으라고 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 책은 그 제 자식과 같은 놈인데 제 눈앞에서 이게 북 하고 찢어졌으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또 제가 얘기한 죄가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을 좀 찾았냐면 그 책 찢지 마시고요. 요 장별 요약 정리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PDF로 바꿔가지고 그 강사 게시판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미 업로드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요 장별 요약 정리 부분만 PDF로 바꿔가지고 업로드 해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혹시 선택 과목으로 경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경조도 똑같이 지금 업로드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뭐 계속 반복적으로 프린트아웃 하면 되시죠. 책 안 찢으셔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들고 다니면서 더군다나 이제 그 이동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조금 보시면 좀 멋져 보이잖아요. 공부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좀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그럼 이제 어느덧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시험 날짜가 된 거죠. 그러면 시험 날짜가 되면 그날은 뭘 가지고 가셔야 될까요? 그냥 펜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종종 그러신 분 있더라고요. 펜만 들고 가면 되게 멋져 보이나 봐요. 하나도 안 멋져 보여요. 당연히 시험 보러 가시는 날 뭔가 들고 가긴 해야 되잖아요. 소위 이야기해서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상황에서 그 교재를 갖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저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브노트를 가져간다는 것은 또 좀 부담스러워요. 양이 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가장 막판에 가장 적은 양으로 1회독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용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페이지 조금 더, 20페이지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양이니까 막판에 최종 정리하시기 딱 좋은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러 갈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양.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장별 요약 정리는 시작할 때와 중간과 끝에다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장별 요약 정리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넘기시면 역시나 본문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끝나고 나면 맨 뒤에 역시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까지 그 출제되었던 노무사 인사 노무관리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들 하고요. 그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GS 연기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일단 기출문제 쪽은 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GS 연기를 진행하는 관점에서는 뒤에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장별 요약 정리 활용하시면서 본문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교재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료 보시면 장별 요약 정리 강사 게시판에 업로드 돼 있다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어떠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다시 이제 본문 쪽 잠깐 보세요. 본문 쪽 아무 페이지나 쭉 넘겨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그 교재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요약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는 적더라도 양이 적지는 사실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제가 수험서를 쓰면서 그 요약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특히나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시험은 어떤 형태의 시험이냐면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문장을 쓰셔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쓰기 위해서는 역시나 어떤 것도 필요하냐면 문장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 문장을 계속 보셔야 그게 익숙해져서 문장으로 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2차 시험 목적상으로 만들어진 수험서는 가급적이면 요약식으로 쓰지 않고 서술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교재 역시 서술식으로 작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또 교재를 요약식으로 썼을 때와 서술식으로 썼을 때 장단점은 극명하죠. 반대로 이제 요약식으로 쓰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눈에 잘 들어와요. 예, 눈에 잘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외울 게 뭔지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 요약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다 외우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요약식으로 작성을 하면 눈에 좀 잘 들어와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건 2차 시험 답안지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좀 많이 보셔야 돼서 서술식으로 작성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이 요약식에 대한 장점을 버리고 싶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냐면 교재는 기본적으로 서술식으로 작성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폰트가 달리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그 전체 서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더 이제 가독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요약식과 서술식에 대한 좀 장점을 좀 모아보고 싶었던 거였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교재 좀 활용해서 가시면 되고요. 일단 이 교재는 언제까지 쓸 거냐면 GS 1기 때까지 아니요, GS 2기 때까지 쓸 거예요. GS 2기 때까지 쓸 거고요. 그냥 이 책 하나 가지고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GS 3기는 완전히 그냥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교재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게 될 거니까 이 책과 좀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예, 이 책이 낡으면 낡아질수록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교재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 방법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일단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했거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경영학에 대해서 노베이스이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맞춰서 가긴 해야 되는데 GS 연기니까 뭐 이미 자료에 써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전 어떤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경영학의 기억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경영학의 기억도 본 적이 없다면 인사 노무 관리론의 이응도 본 적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할 거니까 그 형태에 대해서 좀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의하면서 이제 뭐에 대한 공을 좀 드릴 거냐면 어쨌든 뭐 인사 노무관리론이든 경영학이든 이제 다 경영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어떤 경우들이 종종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똑같이 경영학 사이드에서 써요. 쓰긴 쓰는데 표현만 똑같지 의미는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왔을 때 출제자가 뭔가 서술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런 표현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표현을 일상생활이란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경영학적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출제자는 경영학 박사가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표현은 일상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경영학적인 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뭔가 표현을 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국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으면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 작성 방향에 대한 가이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짬짬이 그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좀 들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좀 할 겁니다.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고전적이란 거 갖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고전적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또는 전통적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고전적 또는 전통적은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 거. 옛날 거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경영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것은 옛날 거란 의미는 거의 없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인적 자원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가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맥그리거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X 관점과 Y 관점이라는 겁니다. 뭐 어차피 나중에 계속 쓸 거니까 잠깐 개념을 이야기하면 그랬을 때 인간을 X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인간을 기계 또는 타율적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하고요. 인간을 Y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X 관점을 의미하는 경영학적인 표현이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만약에 문제상으로 뭐 고전적 관점을 가지고 뭔가 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옛날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X 관점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거라고 해석하는 경우와 X 관점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의 답안 작성 방향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좀 익혀두시면 여러 가지 도움들을 좀 받을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지만 제로 베이스를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좀 들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치중을 하면서 연기를 끌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저는 어떻게 강의하는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라는 건데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항상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 매 시간 단위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종강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밑에서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려가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걸 제가 그냥 탑다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냐면 일단 칠판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쭉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그 틀을 가지고 이제 교재 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을 좀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은 추가할 거고 아니면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종종 있냐면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철저하게 저는 어떤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이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교과서적인 표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쓰셔야 되니까 답안지에다가 저렴한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해드리고 나면 이게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좀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탑다운 방식은 일단 칠판 가지고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재 가지고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얹어가는 형태 그렇게 강의를 좀 진행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강의하는 데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차 시험의 목적이라면 탑다운 방식 아니요 상관없거든요. 사실 1차 시험은 뭐 특히나 이제 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경영학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1차 시험은 공부하셔도 사실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2차 시험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시험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문장들을 그냥 그대로 열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영학을 하는 사람은요 태생적으로요 논리에 살고 논리에 죽어요. 그러니까 문장들을 열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장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열거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요. 큰 틀을 가지고 내용들을 좀 보셔야만 오가나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하나씩 토막내서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 전체적으로 좀 오가나이즈 하는 관점에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일일 테스트라고 들어가 있죠.
데일리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차 시험 목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연기부터 답안지를 써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 생각은 전혀 달라요. 일단 뭔가 답안지 쓰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들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GS 연기예요. 그러니까 GS 연기부터 답안지를 쓰는 연습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분만 좋아요. 아, 나 벌써 답안지 쓰고 있어. 라는 기분만 좋은 것도 막상 써보게 하면 못 쓰시거든요. 그 무의미한 걸 왜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전 연기부터 답안지를 쓰거나 하진 않을 거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강의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이제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잡을 건 아니고 한 10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시 반부터 수업이니까 한 6시 15분부터 6시 25분 정도까지 그냥 뭐 그러니까 전날 그 강의한 내용들 중에서 뭐 조금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 한 문장 서너 개 정도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단어 몇 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딱 10분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매일 그 일일 테스트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강날이니까 이제 그 절차가 없는 거고요. 내일부터 매일 일일 테스트가 이제 간단한 퀴즈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퀴즈 끝나고 나시면 이제 나머지 5분 동안 그 퀴즈에 대한 정답지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첨삭을 하거나 이럴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채점하는 관점에서 그 정답지 같이 이제 그 테스트 끝나고 나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확인하시는 형태로 일일 테스트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뭐 되게 마이너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매일 지금 이제 3시간 30분씩 강의가 좀 잡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또 언제 쉬고 언제 끝날지를 미리 말씀드려야 낙이 생기잖아요. 예. 언제 끝날지 알아야 저 인간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 언제 끝낼까? 이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드린 것처럼 60분 이제 3시간 반이니까 60분 강의하고 15분 정도 휴식하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칼같이 맞추진 못하겠죠. 예,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맞춰서 강의를 좀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두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진도에 대해서 이제 총 12번 동안 어떻게 강의 진도를 가지고 갈지가, 이건 강의 계획서에 제가 공지한 내용과 똑같이 일단 담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역시 제가 사람인지라 똑같이 칼같이 맞춰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교재 순서 맞춰서 요 형태로 요 정도 바운더리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뭐가 들어가 있냐면 총정리 시간이 있어요. 네, 총정리 시간이 있고 그 시스템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하는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가 유일하게 GS 연계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GS 연계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기나 2기, 3기 가면 바빠서 이거 절대로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GS 연계에서만 제가 하는 건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장별 요약 정리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계속 제가 총정리하면서 요약 정리하면서 계속 던질 거예요. 던지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마지막에 다 정리하셨을 거니까 그걸 계속 리트리버를 끄집어 낼 수 있는 형태로 쭉 진행을 하면서 총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 임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때 제가 뭐라고도 이야기할 거냐면 녹음을 딸 거면 따라고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총정리할 때는 칠판 안 건드릴 거거든요. 칠판 안 건드리고 계속 던질 건데, 이제 그걸 그냥 녹음을 따신 다음에 계속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적 장원이든 뭐 경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익숙해지고 구조를 잡는 게 가장 베이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그냥 계속 들으시니까 구조가 잡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녹음을 따서 들으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제가 이거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적이 언제였냐면요.
그 학생이 찾아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험을 보러 갔더니 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익숙하게 가져가시면 그만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총정리, 그 시스템 트레이닝은 그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때 임박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는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왕창 이야기할 거예요. 네. 제가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먼저 첫 번째 GS 연기 때는 기출문제를 보지 말 것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GS 연기에서는 기출문제를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우들 많이 보이십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걸 피해서 정리해야지. 어쨌든 어느 경우든지 간에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게 되면 편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기출문제들을 보면 한 번 물어본 건 다시 안 물어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GS 연기에서 접근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미 사고적으로 편식에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연기 때는 기출문제를 보지 않으시는 거고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체계적으로 백과사전식이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정리해 간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연기에서는 기출문제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마인드 컨트롤과 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급함과 절박함이요. 근데 단어 들으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수험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느 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기시냐면 절박함이 생기시는 게 아니라 조급함이 생기세요. 근데 그 조급함은요, 절대로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이 되면 독이 됐지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급함은 제발 좀 버리세요. 조급함은 제발 좀 버리시는 겁니다. 대신에 뭘로 무장을 하셔야만 수험 생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절박함이요. 나 빨리 합격해야 돼라가 아니라 나 합격해야 돼. 무조건 합격해야 돼. 라는 차이예요. 나 빨리 합격해야가 아니라 나 무조건 합격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나 빨리 합격해야 돼 라고 생각을 계속 하시면 합격하는데 오래 걸리시고요. 나 꼭 합격해야 돼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생각보다 빨리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은 제발 좀 버리시고요. 절박함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그 절박함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공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조급함을 가지시면 이 공부가 실증나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버리고 절박함으로 좀 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노무 관리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뻥을 치진 않아요. 예,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마인드를 인사 노무 관리로는 암기 과목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질걸요? 근데 또 외울 게 너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외우셨으면 점수라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냥 무조건 외운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지를 쓰시면 점수도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학을 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논리에 살고 논리에 죽어요. 근데 무조건 암기한 걸 그냥 쏟아붓는다는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해 버리시면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을 답안지에 필사해 버리는 거지 답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답안지를 잘 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수는 안 나오는 거죠. 어떤 경우가 종종 있냐면 그 시험 보고 나오면 이번에 자기 합격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답안지를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어떻게 썼는데? 라고 했더니 그 문제에 들어가는 어떤 개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외워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빠짐없이 썼으니까 쓴 학생 입장에서는 잘 쓴 것 같으니까 점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해보면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점수 확인해보면 점수도 높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런 거냐면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냈다면 그 문제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답안에 맞게 죄송합니다. 요구사항에 맞게 답안이 작성돼야 점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에서 해결되는 과목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마인드는 인사 노무 관료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해야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외울 거 하나도 없다고 뻥을 치진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외우셔야 될 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마인드상으로 무조건 다 외워서 가야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딸려있는 얘기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브노트를 좀 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는 꼭 만드세요. 이 서브노트가 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교재 가지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시험 날짜에 임박해 갈수록 이 계속 교재를 가지고 회독수를 늘려갈 수는 없어요. 인사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독수를 늘리시는 거거든요. 회독수를 늘리시는 건데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냐면 점점 시험 날짜 임박할수록 이제 그 지식의 양이 주는 건 아니고요. 아티클의 양이 좀 줄어야 돼요. 그리고 그 최종점에 뭐가 있다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앞에 들어가 있는 장별 요약 정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교재와 장별 요약 정리 중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역할을 뭐가 하냐면 서브노트가 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는 꼭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서브노트 만드는 것도 일이죠. 특히나 이제 뭐가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이 되냐면 서브노트의 뼈대 초고를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초고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초고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렵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브노트의 시간들을 좀 많이 쓰시게 되는 경향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요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잖아요. 근데 저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 아까 탑다운이라고 얘기해서 일단 칠판 가지고 뭔가 좀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칠판 판서를 그냥 여기서 그냥 깔짝깔짝 대면서 막판선 형태 아닐 거예요. 저쪽부터 목차책에 다 잡아가지고요. 그렇게 판서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 한 권 좀 준비하세요. 노트 한 권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그걸 그냥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 그냥 종강하면 그냥 서브노트에 초고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는 그렇게 좀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제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냥 하나 주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못 드리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못 드리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 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서브노트나 강의 노트를 가지고 사실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전체 내용들을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만 조금 물론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조금 달라지는 형태로 판서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때그때마다 머리에 나오는 걸 가지고 판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서브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못 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유 때문에도 이건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2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결국은 뭐 하셔야 될까요? 답안지에다가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써보면서 공부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노트에다가 옮기시면 그것 역시 한번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
귀찮아지시면 여러분들 2차 시험 보시면 안 돼요. 예. 뭐 제가 짬짬이 앞으로 이제 1기나 2기 갈 때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2차 시험장 들어가시면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빠른 100분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정신없이 써야 되는데 이 쓰는 것 자체가 귀찮으시면 2차 시험 못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서 공부를 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도 제가 이건 서브노트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보는 거라는 형태를 가지고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어쨌든 변명이 좀 길었는데 서브노트 안 드릴 거니까 안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노트 한 권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좀 잡아 놓으시면 서브노트의 초고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각자 상황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가피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건 서브노트의 최종 버전이 아니라 초고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고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추가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가피를 해 놓으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노트를 구입하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노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쓰는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있는 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노트 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옆으로 좀 길게 쓰는 형태의 노트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따라가시면 아무래도 공간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뭘 하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추가하셔야 되는 것들을 좀 써 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이러지 않은 경우에 계속 어떻게 하시냐면 포스트잇을 계속 붙이시잖아요. 예, 물론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져 있으면 뿌듯한 건 저도 알아요. 뿌듯하긴 한데 안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로 따라오시면서 빈 공간에다가 색깔을 좀 달리해서 가피라는 형태로 좀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권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제가 판서 형태가 조금 옆으로 길어지는 형태의 판서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판서가 아니라 옆으로 좀 길어지는 형태의 판서라서 여기다 하시면 이 끝에 가서 뒤에 고민스러운 경우들이 몇 번 생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형태로 좀 따라오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좀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얘기죠. 반복을 통해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인사노무관리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 과목이에요.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익숙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뭐라고 말씀을 제가 주로 드리냐면 일단 지금은 다독이에요. 다독. 정독이 아니고요. 다독입니다. 다독. 계속 무조건 읽으시는 겁니다. 읽으면서 좀 익숙해지면서 몸에 체화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속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일반적이니까 조금 구체적인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여러분들 매일 저녁 때 수업을 들으실 거고요. 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야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시간이 좀 적게 들어갈 거고 지금 상황적으로 이제 매일 이미 앞에서 노동법이나 행정 시간에 보셨겠지만 이게 매일 수업이 돌아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복습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앞에서 노동법이나 행정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으시죠. 그럼 이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말에 해야지 주말에 하면 조금 미뤄져요. 근데 또 막상 주말에 가면 또 양이 너무 폭발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미뤄지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행정 남아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복습해야 될 양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바쁘세요. 바쁘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만들어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 한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냐면
사람은요, 인지적으로 어떠한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냐면, 익숙한 건 일단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건 천천히라도 받아들이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튕겨내버리는 마음가짐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면 튕겨내려는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자료도 쓰여져 있지만 수업 시작 전에 5분만 좀 투자해 주세요. 물론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일일 테스트 15분부터 25분까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수업은 30분에 시작할 거고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큰일 없으면은 20분엔 무조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5분 정도 시간 보고 있는 건데 죄송하지만 그 시간을 좀 뺏겠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뺏을 거냐면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뭐야 결국은 예습하라는 이야기였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습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예. 2차 시험 준비해서 예습은 무의미하세요. 예습하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고요. 그 5분 동안 뭘 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냐면 머리는 딴 생각하고 외출하고 계셔도 상관없으세요. 단 눈만 그날 나갈 진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훑어만 봐주세요. 훑어만. 예습하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머리 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눈만 그날 나갈 진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훑어만 봐달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계속 꾸준히 하시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던지는 이야기들이 순간적으로 첫 번째 자극이 아니라 두 번째 자극이 되잖아요. 그리고 얄팍하게나마 뭐가 만들어지냐면 익숙함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수업 시간에 좀 더 많이 빨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큰 5분이에요. 그 5분을 좀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수업 시작 전에 5분을 잠깐 투자한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 그걸로 땡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뭘 하긴 하실 거예요. 복습이라는 걸 하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습 역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복습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책상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페이지부터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하나씩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시면서 복습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인사 노무관리 나중에 경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복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복습이 너무 고통스러워져요. 어떻게 하셔야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복습이 덜 고통스러워지냐면 어쨌든 공부가 안 고통스러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뻥이에요. 예, 공부는 일단 재밌을 수가 없어요. 단지 덜 고통스러우냐 더 고통스러우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덜 고통스러운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덜 고통스러우실 거냐면 나 복습해야지 하고 딱 책상에 앉았어요. 그러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그냥 소설책 정도 읽는 느낌을 가지고요. 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소설책과 교재는 다르니까. 예, 소설책은 재밌잖아요. 만화책도 재밌고. 하지만 강도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한 서너 번 정도를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부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정독을 해 가시면 뭔가 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막혀요. 그러면 그걸 이해해주라고 계속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뒤에 진도가 안 나가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가볍게 한 서너 번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정독을 했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풀려 있어요. 예. 생각보다 많이 풀려져 있고 계속 반복해서 회독수를 늘려놓은 상태라서 다독 후에 정독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막히는 부분이 별로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은 철저하게 다독 후에 정독하는 형태로 가셔야 되는 거지 한번 깔끔하게 끝내야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인 거예요. 네. 한번 깔끔하게 하고 끝나야지라고 생각하면 머리는 하나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고통만 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독 후에 정독하는 형태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역시나 정독이 아니라 계속 다독의 형태로. 다독의 형태로 가셔야 되는 게 연기까지 얘기해요. 네. 물론 이 다독을 가지고 내년도 시험 날짜 직전까지 갈 수는 없고요. 네. 그게 연기까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에는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자료 잠깐 보시면 연기, 1기, 2기와 3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먼저 연기는요, 암묵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실전에서 답안지다가 답안을 쓰는 게 목적인데 미천 없이 답안지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천을 가져가는 과정이 GS 연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기 때부터 답안지를 쓰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무의미하세요. 그러니까 연기 때는 그냥 몸에 체화시키는 거.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몸에 구조적으로 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기 가면 계속 체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써보는 건 2기와 3기가 되겠지만 1기까지도 한 번도 안 써보고 2기, 3기 가면 역시나 안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이제 쓸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기에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제 그 암묵지를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몸에 체화된 내용들을 답안지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그 단계들을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런 목적상 어떻게 할지는 뒤에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2기나 3기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기, 1기, 2기와 3기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서 스케줄링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이야기고요. 이건 GS 연기 상태니까 한번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출제자 입장에서 접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른 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계시니까 공부도 수험생처럼 하시는 거예요. 공부도 수험생처럼 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냐면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그 문제에 맞게 답안지를 써야지 라는 마인드가 수험생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세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니까 한번 좀 얘기를 던져보는 거고, 왜냐하면 연기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출제자 입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인사 노무관리론을 공부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공부의 목적이 출제자가 낸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출제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문제를 푼다는, 답안을 작성한다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공부해서 여기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요. 다른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일 거예요. 물론 저는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어떤 형태로 강의를 하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 강의 자체가 일단 좀 출제자 입장에서 강의하는 형태가 좀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태생적으로 어쨌든 나름대로 경영 박사까지 하다 보니까 그 일단 출제자 입장에서 좀 강의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1기가 되면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연기니까 그 이걸 공부해서 출제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조금 더 빌드업 속도가 빠를 수는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뭔가 문제를 출제한다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한번 출제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문제를 먼저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고 답안을 작성할까요? 답안을 작성해놓고 문제를 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답안을 작성해놓고 문제를 내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내시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내용을 물어봐야지가 먼저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문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답안이 들어오면 되겠구나라는 걸 어떻게 물어볼지? 라는 형태의 접근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접근법이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내공이 좀 쌓이시면 문제가 보이세요. 당연히 이거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 다음에 그게 좀 익어지면 어떤 장점도 있냐면 사실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사실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거 많지 않죠. 여기서 끄집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버무려야 돼요. 경영학적인 논리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오가나이즈 할 수 있는 힘이 더 빨리 생기세요. 출제자 입장을 접근하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답안을 그려놓고, 답안을 써놓은 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익숙해지시면 어디까지 가시면 가장 베스트이긴 하냐면 여러분들이 출제한 문제를요. 다시 그걸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답안으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회독수가 늘어가면서 내용들이 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바로 출제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한 형태의 접근법 한번 써보시는 것도 연기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요. 물론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왠지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뒤에 3기까지 가서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답안 작성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인사 노무 관리를 시험 보셔야 되는 거고, 인사 노무 관리는 경영학의 한 과목이니까, 그리고 2차 시험에서의 갑을 관계를 잠깐 이야기하면 출제자와 수험생 중에 누가 갑일까요? 출제자가 갑이고 수험생이 을인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1점이라도 더 받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출제자에 맞게끔 답안지를 쓰는 것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전 이 이야기는 연기 때 안 드립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긴 한데, 연기 때는 여러분들이 좀 답안지를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안 작성 방법을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 전 일반적으로 언제 말씀을 드리냐면 1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1기 가서는 제가 답안지를 좀 써보게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1기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로 좀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다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나가 들어가 있냐면, 뭐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향후 일정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좀 소개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GS 연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교재는 뭐 이미 다 말씀드렸고, 내용은 기초 개념 다지기와 뼈대 구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기 때 답안지를 써보지 않게 하는 이유는 거기 써있지만 급하게 먹는 밥은 채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뼈대가 튼튼해야만 좋은 답안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 때는 강의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강의만 갈 수 없으니까 일일 테스트를 좀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1기 가면 총 10번의 시간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교재는 이 교재 그냥 그대로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포켓북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 포켓북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드리면, 역시나 이 교재도 이제 양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이걸 목차 똑같이 잡아가지고요. 딱 요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작게 만든 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 책 절반 정도 돼요. 절반 정도. 얇기도 훨씬 얇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포켓북을 제가 낼 거고, 일단 이번 달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번 달에 나올 거긴 한데, 일단 지금 연기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1기 때는 같이 컴바인을 해놓고 있긴 한데, 사실 그 포켓북은 여러분들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뭐 나중에 1기나 2기나 3기 강의할 때 포켓북을 저 가지고 들어온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조금 말 그대로 포켓북이니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그냥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라서 필요하신 분들만 뭐 활용하시면 되는 거지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포켓북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개념 활용하고 이제 답안 작성 기초를 마련하는 형태로 1기를 진행할 거고, 그 이유 때문에 일단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강의 전에 연기는 1일 테스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1기 때는 강의 전에 25점짜리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1기도 이제
지금 계획으로 저는 주말반 할 생각은 없고 이제 평일반만 진행할 건데 그 평일반 진행하면 이제 매일매일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이제 전날 그 수업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아니 그 다음날 이제 수업 전에 25점짜리 진도별 모의고사가 하나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그 25점짜리 모의고사 답안지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뭐 빠르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 다음날 해서 피드백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무기를 몸에 장착하시는 과정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기와 3기 가서는 이제 그걸 답안도 뿌리는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게 될 거고 그 답안 작성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그 2기 같은 경우는 진도별로요. 그러니까 2기가 지금 전체 8번 정도 인사 노무 관련이 진행이 될 텐데 이제 2기부터는 주말반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주말반으로 진행이 될 거고 저만 주말반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2기와 3기는 모든 과목이 다 주말반으로만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진도별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이제 지금 75점짜리가 되니까 저희가 첨삭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업을 해버리게 되면 이걸 저희가 첨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2기와 3기는 이제 주말반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저 같은 경우 이제 2기에는 75점짜리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따라오시면 될까요? 미리 진도표가 나갈 거니까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서 주말에 75점짜리 모의고사 응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가 강평을 진행할 거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요약 강의도 할 거예요. 요약 강의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진도 맞춰가지고 또 75점짜리 진도별 모의고사 보고 강평하고 요약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75점짜리 답안지 작성하신 거 제출하시면 제가 직접 첨삭하고 피드백하는 형태로 진행해서 2기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되면 이제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총 6번 정도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그 요약 강의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100점짜리 실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매주 전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점짜리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고 나시면 이제 그 답안 제출하시면 저희가 첨삭하고 피드백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나머지 시간에는 그 100점짜리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전범위 모의고사에 대해서 강평하는 형태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전체적인 0기, 1기, 2기, 3기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인사 노무 관련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경영 조직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내년도 노무사 2차 시험까지 달려가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드려야 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된 듯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